네, 오늘 아침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한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낮부터는 모처럼 영상권을 회복하며 추위가 풀릴 텐데요. 하지만 내일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린 뒤 또 강한 한기가 몰려올 거란 전망입니다. 금요일 서울의 기온 영하 14도가 예상돼서 또 올겨울 최강 한파가 예상됩니다. 한파 그리고 폭설 관련한 날씨 전망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이나 날이 추웠습니다. 지금 한 일주일 정도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은 얼마나 추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13일부터 지금의 한파가 시작이 됐으니까 한 일주일 조금 넘게 이제 이번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오늘도 역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강원도 설악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영하 20도를 밑돌고 있었는데 오늘도 강원도 평창 산간지방에서 영하 21.2도를 기록하면서 오늘도 역시 영하 20도를 밑돌았습니다. 굉장한 이 한파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14.1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우리가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실제 기온만 보면 영하 9도였는데 네. 찬바람이 매섭게 아침에 좀 불다 보니까 실제 온도보다 4~5도가량 기온은 더 떨어져서 체감하는 추위는 영하 14도를 밑돌았습니다. 강원도 철원도 영하 18.5도까지 기온이 떨어졌고요. 이 충북의 제천지방도 영하 16도를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한파 경보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 이들 지역에서 영하 15도를 밑돌았고요. 남부지방도 영하 5도에서 10도 안팎 정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지금 이 중부지방과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낮부터는 이제 영상권으로 올라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파특보는 이제 오전 중에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그래픽 통해 보십니다만 북극 쪽에서 영하 30도를 밑도는 굉장한 냉기들이 지금 중위도까지 쏟아져 내려와 있기 때문에 상공이 지금 영하 30도 안팎이고 이것이 이제 차가운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지면으로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네. 저 상공에 굉장한 북극 냉기들이 지면으로 가라앉으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북부도 마찬가지고요. 지면에서 영하 20도에서 영하 30도 안팎의 그런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올해 첫 수도 동파 경계 단계가 이제 발령이 된 상황이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영하 10도 안팎의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단계가 상향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달 들어서 지금 추위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이제 한랭 질환자가 82명 지금까지 발생하게 됐습니다. 지난 13일부터 한파가 계속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13일에 한랭 질환자가 8명 발생했고 이제 최근인 18일도 8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한 7명에서 8명가량 한랭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 초겨울이거든요. 본격적인 한겨울이 오기도 전에 이렇게 추운데 기존 겨울에도 이렇게까지 추웠나 싶어요. 우리가 너무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기온이 16도 가까이 떨어져서 올겨울 유독 춥다 이렇게 체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례적인 건지 어떻습니까? 예, 일단 가장 최근의 겨울을 보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예. 그렇게 춥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이 한강이 얼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역대 이제 한강의 결빙을 관측한 시기가 이제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되는데 역대 손에 꼽을 만큼 이 결빙이 관측되지 않았을 정도로 작년 겨울만 놓고 보면 크게 춥지는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워낙에 이 큰 온난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늦가을인데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역대 손에 꼽을 만큼 포근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이제 12월 들어와서부터 기온이 이제 좀 떨어지면서 체감적인 추위가 좀 심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래픽 통해 보시는 이 지금 보라색이 영하 40도를 밑도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보라색이 두 갈래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네. 북극에서 하나는 동아시아 쪽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하나는 이 북미 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극의 냉기들이 주로 이제 동아시아, 한국을 포함해서 이제 중국 쪽 그리고 북미 쪽에도 굉장한 한파가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가 영하 11도 그리고 영하 12도 그래서 이제 올겨울 최저 기온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과거 기온을 놓고 보면 서울에서 1926년 12월 9일에 영하 16.9도 그래서 12월 상승 기준으로 최저 기온이거든요. 네. 최근에 나타났던 기온보다 훨씬 더 많이 좀 기온이 낮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네요. 최근에 나타났던 이런 기온들이
이례적으로 크게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11월 달에 우리가 워낙에 포근한 날씨를 경험하다가 12월 들어서 기온이 갑자기 이제 하루 사이에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체감적인 추위를 12월 초부터 일찍 느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12월 중순이죠. 지금 이제 나타나는 기온들은 하루 사이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체감 추위가 아니라 절대적인 기온이 수은주가 떨어지는, 그래서 영하 10도를 밑도는 날씨가 뭐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추위가 12월 중순부터는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북극 쪽에서의 냉기들이 지속적으로 중위도 쪽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북극의 온난화로 인해서 중위도 쪽으로 이제 영하 45도 안팎의 북극 냉기가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면서 12월 중순부터 해서 더 심한 한파가 나타났다고 보여지고요. 예. 특히 이제 우리가 3년째 라니냐 현상을 겪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라니냐 현상은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년보다 낮은 현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반대쪽인 서태평양에서는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거기 이제 대류 활동이 많아집니다. 그럼 바로 그 위쪽 지역인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다시 또 이제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북쪽의 찬 공기를 끌어내립니다. 라니냐 현상이 어떤 계속해서 초겨울 12월에 한파를 불러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크게 춥지 않았거든요. 다만 라니냐가 강해지면 12월 달, 그러니까 초겨울에 한파가 나타날 경향성, 가능성이 좀 커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북극 쪽에서의 온난화가 심하고 그리고 라니냐도 계속되다 보니까 12월 초에 이렇게 계속 강한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겨울의 특징 중에 뭐 3한 4온이라고 말하는데 요즘은 7한 뭐 0온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춥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 추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 추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앞으로 겨울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4만 4온이 뭐 3일 춥고 이제 4일 따뜻하고 있어요. 일주일의 어떤 날씨 경향이 추웠다가 조금 이제 온난해졌다가 네. 그리고 다시 또 추웠다가 이런 네. 형태가 반복되는 건데 조금의 그래픽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12월 초만 하더라도 사실 뭐 2, 3일 정도 춥다가 그리고 이제 한 3, 4일 정도 또 온난해졌다가 이런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들은 이제 기온이 좀 올랐다가 한 2, 3일 떨어졌다가 다시 또 기온이 좀 크게 올랐다가 12월 초만 하더라도 이 4만 4온의 형태를 좀 보였거든요. 그런데 12월 중순 들어오면서 기온이 갑자기 크게 떨어지죠. 이후에는 기온이 오르지 못하고 물론 일시적으로 약간씩은 오릅니다만 이제 계속해서 아래쪽에 기온이 그러니까요. 머물면서 다양하겠죠. 지금 일주일째 한파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4온이 이제 들어맞지 않는 이제 12월 중순부터는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12월 초, 그러니까 초겨울 같은 경우는 가을에서 기온이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을철에 있던 그 공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기보다는 계속 이제 날씨의 변화, 기온의 변화가 심한 시기이기 때문에 4만 4온이 잘 들어맞습니다만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계속 북쪽에서 상공에서 영하 3, 40도의 공기가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온이 오른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기온이 떨어진다. 그래서 1월 달이 1년 중에 가장 춥기 때문에 12월 중순부터 특히 이제 1월 하순 정도까지는 기온은 계속해서 하강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사실 이제 4만 4온의 형태보다는 뭐 일주일 정도 추위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 추위가 잠깐 올랐다가 다시 또 일주일 정도 추위 이런 형태가 이제 한겨울까지 지속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한파가 지속된 것은 이 우랄 산맥 쪽, 그러니까 러시아 북부 쪽에 우랄 산맥이라는 거대한 쪽에 이제 북극 냉기가 그쪽에 계속해서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기압이 굉장히 키가 크게 발달을 하거든요. 이 상공까지 고기압이 발달을 하게 되면 날씨가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잘 흘러가야 되는데 우랄 산맥 쪽에서 날씨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얘기는 우랄 산맥 북쪽은 바로 이제 북극 쪽이죠. 그러니까 네. 북극 쪽에서 우랄 산맥 남쪽인 동아시아까지 계속해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지속되는 한파는 우랄 고기압 쪽에서 날씨 정체로 인해서 북극 냉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몰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서울 최저 기온 그래픽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4만 4온 설명해 주시면서
한 4일 정도는 굉장히 뭐 추웠다가 그 다음에 좀 영상권으로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초겨울 날씨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굉장히 뚝 떨어진 저 그래프 안으로 좀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겨울이 됐을 때 연말까지는 이렇게 춥다라고 했는데 1월 중순 이때도 계속 추울 거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러면 저런 낮은 그래프선에서 계속 쭉 유지된다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 예. 기온이 뭐 영하 11도, 12도까지 떨어졌다가 잠시 뭐 영하 뭐 6도, 7도, 뭐 8도 선까지 올라갔다가 그래도 다시 추운 떨어졌다가 기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년을 낮추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1월 하순 정도까지는 평균 기온을 계속 낮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낮에도 영상보다는 이제 영하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균 기온이 뭐 영하 5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추위들이 점점 더 심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조금 전에 이제 북극 진동 지수 그래프가 잠시 이제 소개가 됐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북극 쪽에서의 냉기가 계속해서 한반도 쪽으로 내려올 것인가 그것을 이제 지수로 나타낸 그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월 중하순으로 보면 북극 진동 지수가 계속해서 이제 음해값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북극의 냉기가 계속해서 한반도 쪽으로 몰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제 음해값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측인데요. 12월 하순에는 북극 진동 지수가 저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인데 전부 다 지금 0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보다 더 심한 북극 냉기가 몰려와서 우리가 이제 12월 하순에는 더 큰 추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저 그래프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날씨가 뭐 기온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될 걸로 올겨울 전망이 되는데요. 눈 관련해서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수도권에도 많은 눈이 내렸고 수도권뿐 아니라 호남 그리고 제주 지방에도 상당히 많은 눈이 내렸잖아요. 현재 적설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주말부터 해서 이제 서해안에 많은 눈이 내렸죠. 지난 주말부터 사실 이제 금요일 밤부터였는데요. 북쪽에서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내려왔습니다. 예. 뭐 영하 45도 안팎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이제 서해 바다를 지나면 서해 바다는 아직도 영상의 해수면 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공에서는 영하 45도니까 이 바다하고 상공의 온도 차이가 뭐 40도, 45도 정도 나게 되죠. 이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은 그만큼 대기 불안정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뜻한 공기는 상공으로 올라가죠. 가벼우니까. 네. 상공은 영하 45도면 굉장히 공기가 무거워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공기가 굉장히 빠르게 뒤섞이기 때문에 이 눈구름들이 크게 발달하게 되거든요. 이 서해상에서 크게 발달한 눈구름들이 북서 바람을 타고 대각선이죠. 이제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내려오니까 주로 이제 눈이 내리는 지역들이 전북 그리고 충남 서해안 그리고 전남 지역, 제주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해서 어제까지 계속해서 장기간 이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전북 도서 지역, 섬 지역이나 또는 제주 산간 지방 같은 경우는 뭐 35cm 안팎 정도 굉장한 폭설이 쏟아지게 됐고요. 충남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도 10cm 안팎 정도 많은 이 눈이 쏟아지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하늘 바닷길이 막혔고요. 빙판길 사고도 좀 잇따랐습니다. 네, 이렇게 서해는 대설특보까지 내려졌는데 반대로 동해, 강원 지역이나 이쪽은 건조특보가 발효됐잖아요. 이 차이는 왜 생긴 건가요? 예, 우리가 이것도 어떤 겨울철 우리나라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기의 중심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북극의 냉기가 북서쪽에서 내려오고 있죠. 네. 이 북서쪽에서 바다를 지나서 서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서해안 지방 같은 경우는 12월 초순, 이 초겨울에 눈이 내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만 동쪽 지방은 어떤 눈구름들이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들이 산맥을 지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건조한 공기가 계속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동쪽 지방은 눈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차고 건조한 공기만 유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래픽 통해 보시는 동해안 지방들 그리고 영남 지방들을 중심으로 해서 건조 경보 그리고 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원 고성과 경북의 청도, 구례의 지리산 이런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것도 바로 이제 대기가 매우 건조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 그래픽은 우리가 지금부터 해서 이제 올겨울철에
강수량이 이제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이제 나타낸 그래픽인데 네. 초겨울 특히 이제 라니냐 현상이 지속이 되면 겨울철 우리나라는 약간 좀 건조한 경향을 띠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서해안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만 이 서해안 지방에 내리는 최근의 눈이 습설이 아니라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증기를 함유한 눈이 아니라 한방눈 형태가 아니라 차가운 공기가 만들어낸 눈이기 때문에 우리가 1cm 정도의 눈이 많은 수증기를 함유하고 있으면 1mm 정도의 강수량으로 환산을 하거든요. 네. 10분의 1 정도입니다. 최근에 지금 20cm 정도 눈이 내렸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한 네. 폭설인데 네. 이것을 우리가 강수량으로 환산하면 아무리 잘 계산해도 10cm, 10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만 사실 강수량으로 따지면 10mm가 채 되지 않는 양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지금 굉장한 지난 여름부터 해서 가뭄에 들어 있습니다. 이 광주 전남 지역의 도서 지역 같은 경우는 제한급수도 현재 실시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맞아요. 최근에 많은 눈이 내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강수량이 부족합니다. 가뭄 해갈에는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라니냐 현상은 우리나라의 건조한 경향을 겨울철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광주 전남 그리고 남부지방의 기상 가뭄이 앞으로 봄철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지만 이게 또 습설이냐 건설이냐에 따라서 그런 강수량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눈 소식이 있다고요? 어느 정도 예보가 돼 있나요? 예, 내일도 이제 많은 눈이 내리는데요. 이 최근에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나타났던 경향을 본다면 중부 내륙 지방에서 많은 눈이 내리고 그리고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서해안에 폭설이 쏟아지고 이번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눈비, 특히 이제 중부 지방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눈이 내리는 형태가 많을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경기 북부와 이제 경기 동부 지역 그리고 강원이라든지 제주 산간 지방은 5에서 최고 한 10cm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밖에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 그리고 충북 지방, 경북 북부 지방도 1에서 5cm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 서쪽 지방부터 이제 눈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서 아침에는 전국 대부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눈과 비가 내리는 특히 이제 눈이 내리는 곳에서는 시간당 3cm 안팎의 폭설이 쏟아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일 출근길 그리고 내일 퇴근길 또 모레 출근길에 곳곳에 빙판길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해안 지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눈이 내리면서 빙판이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이제 오늘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기 때문에 녹을 텐데 네. 녹고 내일 또 다시 눈이 내리면서 쌓이고 이렇게 눈이라든지 비가 내리고 녹고 쌓이고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빙판이 훨씬 더 단단하게 그럴 것 만들어집니다. 같네요. 네, 그래서 내일 출근길 그리고 이제 내일 퇴근길, 모레 아침 출근길 정도까지는 빙판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눈이 내리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는 또 더 추워진다고 들었어요. 사실 어제도 오늘도 매일 이제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뭐 최강 한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보다 더 추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이 서울이 영하 9도라고 말씀드렸죠. 예.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은 이제 오른 형태였고 오늘 낮에는 이제 영상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일 눈비가 그치고 목요일에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다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1월 중하순으로 가는 길은 계속해서 공기가 더 차가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극 쪽에서 더 강한 냉기가 한반도 쪽으로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목요일이 지금 서울이 영하 9도가 예보돼 있고요. 지금 보시면 금요일은 영하 14도입니다. 최근에 가장 이 서울의 기온이 크게 떨어진 게 영하 12도인데 더 그것보다 춥네요. 2도 더 낮고 찬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 것이기 때문에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금요일의 낮 기온도 영하 8도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인데 예. 금요일의 낮 기온이 영하 8도니까 오늘 아침의 추위가 금요일의 낮 기온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저 그래픽은 우리가 이제 체감 온도하고 기온하고의 차이를 지금 나타낸 것인데요. 예.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제 체감 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더 낮은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찬바람이 막 내려왔을 때 지난주 네네. 금요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최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찬바람이 잦아들었을 때 기온은 낮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겨울의 특징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체감 추위가 가장 심합니다. 네. 그래서 목요일과 금요일이 기온도 크게 떨어지긴 합니다만 찬바람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이 굉장히 춥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 서해안에는 반드시 눈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목요일에 찬바람이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목요일부터 해서 다시 또 이 최근에 서해안에 20cm 눈이 내렸는데 목요일부터 주말, 토요일 오전까지 다시 또 서해안은 폭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강한 냉기가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죠. 네. 당연히 더 큰 눈구름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더 큰 눈, 더 많은 눈이 서해안 지방에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눈이 온다고 했는데 그때도 서해안은 내리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낮 기온이 영상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내일도 기온이 크게 오르진 않거든요. 이렇게 내리는 눈은 서해안 지방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압골, 그러니까 어떤 비구름이 지나가면서 뿌리는 형태고 이것이 이제 기온이 뭐 0도, 영하 1도 정도니까 눈비가 좀 섞여 내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서해안에 내리는 눈도 최근에 내렸던 눈처럼 펑펑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눈과 또는 진눈깨비가 섞여 내리는 형태도 많이 보입니다. 예. 예, 김 기자의 설명을 들으니까 한파도 올 거라고 하고요. 이제 눈도 내린다고 하는데 야외 활동 많은 시청자분들 좀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당부 말씀 좀 전해주실까요? 예, 뭐 물론 최근에 내린 눈이 건설, 그러니까 많은 수증기를 함유하고 있지 않은 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눈의 무게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최근에 20cm가 내린 서해안 지방에 다시 또 주말까지 많은 눈이 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눈의 하중을 견디기 힘든 비닐하우스나 축사 같은 이 시설물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고정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눈이 내리게 되면 특히 이제 내일 눈비가 많이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운전하실 때 가시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또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많죠. 당연히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해 주셔야 되고 평소보다 차량의 속도도 크게 줄여주시는 게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고요. 대로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설 작업이 잘 돼 있겠습니다만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아직도 눈이 쌓여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예, 예. 서울도 최근에 지난주에 눈이 내렸는데도 아직도 이면도로는 눈이 쌓여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빙판이 많습니다. 낙상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 이제 옷에 손을 넣지 않고 걸으셔야 되고 보폭도 최대한 짧게 걸으셔서 낙상 사고를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강 한파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린이와 노약자, 체온 유지가 쉽지 않은 이런 분들은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것만이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드시 이제 외출을 꼭 하셔야 된다면 네. 보온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량기 동파도 사고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헌옷이나 수건 이런 마른 보온재로 채워주시고 밤새 기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밤새 물을 조금 틀어주시는 것도 동파 사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한파와 폭설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